여러분, 독해 기술 없이 성적 올리는 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모든 과목에 독해가 들어가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든 과목의 기본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해 방법, 독해 기술을 모르고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 기술 중에 가장 기본이면서 1순위인 독해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차례로 함께 따라와 보시죠. 첫 번째, 도구와 그리고 인풋 3가지, 아웃풋 3가지, 결국 7개의 방을 만들어 주세요. 도구와 그다음에 인풋 방법 3개, 그리고 잘 저장해서 밖으로 꺼내는 아웃풋 3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도구를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국어 공부 학교에서 하고 학원에서 내주는 문제 풀고 있나요? 절대 점수 나올 수가 없죠. 100점짜리 국어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도구가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국어는 뭐가 있어야 되죠? 네, 교과서. 근데 교과서는 학교를 가지고 다니고 또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를 내가 안 적었고 예습을 할 수가 없죠. 또 수업 시간에 졸았어요. 또 미처 못 적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어는 자습서. 그다음에 자습서와 그다음에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아웃풋 할 수 있는 개념 노트. 네. 그다음에 영어는 뭐가 필요할까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자습서가 필요하고요. 모든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교과서 부속 교재죠. 자습서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문법 정리와 본문 정리할 수 있는 개념 정리책이 필요하겠죠. 정리가. 그럼 수학은요? 수학은 자습서 필요 없고 교과서만 있으면 됩니다. 교과서와 개념 정리 노트, 그리고 여러분 수준에 맞는 교재 하나. 네, 들어갑니다. 네. 탐구는 뭐가 필요할까요? 탐구도 교과서만 있으면 됩니다. 교과서와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개념 노트 두딘북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 혹시 학교에서 유인물을 줬다. 선생님들이 참고자를 줬다 그러면 그게 또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도구는 혹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공부를 하려는데 도구가 잘 돼 있나?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둥그런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네모 바퀴로 계속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도구가 없어요. 여러분 감자밭에 가서 감자를 캐야 하는데 계속 호미를 주거나 맨손으로 들려보내요. 기계를 주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도구가 없으면 결국은 너무 힘들어요. 결과도 안 나오죠. 그럼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네, 도구를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풋 3가지, 1, 2, 3입니다. 인풋 3가지. 왜냐면 인풋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독해를 해서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풋할 때 제대로 집어넣지 않으면 아웃풋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에 여러 가지 방을 만드는데 그거 마구 집어넣고 막 뭐 이불이 뭐 화장실에 가 있고 다 합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톱깎이가 어디는 있는데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풋을 잘 해놔야 나중에 장기 기억되는 아웃풋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풋 방법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독해 기술 중에서 인풋은 모국어 리딩, 구조 리딩, 반복 리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오셨나요? 모국어 리딩? 모국어 리딩이 뭐냐?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의미 단위로 모아서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호흡이 곤란할 때 보통 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의미 단위로 모아서 읽고요. 두 번째, 그러나,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연결어는 반드시 씌워주셔야 돼요. 난 어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또는 그러나 그래서 게임하고 놀았어. 그러나 나는 그걸 극복했어. 이래서 이 연속어는 앞과 뒤에 연계하는 언어로서 엄청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에서 많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소리가 따라가는데 의미가 안 따라와요. 그래서 소리는 소리대로 읽고 의미는 의미대로 나중에 해석을 하거든요. 이런 모국어 리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글인데도 모국어 리딩이 안 되는 경우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들이 수학 문제 너무 어렵다고 가져왔는데 잘 읽어서 모국어 리딩 방법으로 모아서 읽어주면 아이들이 식을 씁니다. 특히 학생들이 청해력도 물론 좋아서도 그렇지만 이 모국어 리딩을 훈련하지 않아서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 글을 이해해서 식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국어 리딩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수학책 또는 뭐 영어책, 국어책, 국어 비문학, 사회과학을 읽을 때 이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국어 리딩 이후에 두 번째 구조 리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었다면 쭉 다 읽었어요. 그런데 문단, 문장, 문장은 다 이해되는데 이 글의 통글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구조입니다. 우리가 국어를 보면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극도 있고 수필도 있죠. 그리고 비문학이 있는데 오늘은 비문학 리딩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문학 지문을 봤을 때 또는 사회교과서, 수학교과서 다 해당됩니다. 영어의 비문학 지문, 국어의 비문학 지문, 영어는 거의 비문학 지문이죠. 고등학생들은.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누군가 글을 쓸 때. 구조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던지고 본문 1, 2, 3 쓰고 맺은 말이 있죠. 그런데 짧은 글은 어떻게 보면 도입과 본문 1, 2, 3만 있거나 또는 본문 1, 2, 3 맺은 말 미가식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도입, 본문, 맺은 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구조예요. 이 구조를 찾아내는 사람만이 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영어 지문은 줄글로 돼 있어 찾기 좀 어렵지만 국어 지문은 또는 사회, 과학 모든 교과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문단으로 쏙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단이 뭐 5문단이야. 그럼 도입이 쏙 들어가서 있고 본문 1, 2, 3 문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맺은 말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삼중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입, 본문, 맺은 말 삼중 구조. 이 삼중 구조는 다 쏙 들어간 문단으로 돼 있어요. 문단 1, 2, 3 이렇게요. 그 문단은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문장은 당연히 단어로 되어 있죠. 단어는 또 의문으로 돼 있고. 근데 이것들을 다 글은 읽었는데 뭐 이 글을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이야 물었을 때 이야기를 못하는 친구들은 이게 구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 읽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글 읽는 순서 어떻게 된가요? 내용을 파악하는 순서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읽나요? 기본 내용 이해예요. 기본 내용 도입에 뭐가 있고 본문 1, 2, 3에 뭐가 있고 맺은 말에 뭐가 있어. 이게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넓고 깊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주제 또는 작가 또는 뭐 이 지은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죠. 그러고 나서 상상함을 읽고 비평함 읽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주제만 파악하려고 해요. 이 지은이 의도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도입에서 뭐라 그랬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1, 2, 3 무슨 얘기했지? 맺은 말 무슨 얘기했지?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찾아내는 힘이 바로 구조 리딩이에요. 학생들은 영어 지문에서 또는 사회과학 지문에서 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표시할 수 있죠. 도입에 이렇게 표현하고 본문 1, 본문 2, 본문 3 모든 문단의 중심 문장을 표시해야 됩니다. 줄을 쳐가면서 1, 2, 3 표시해가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여러분이 글이 길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문단이 길수록.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돼 있어요. 중심 문장이 나는 예를 들어 되게 성실해. 근데 성실한 거에 대한 예시를 많이 들면 길어지죠. 그럼 이 글은 나한테 더 친절한 글이에요. 그래서 중심 문장에 뒷받침 문장이 많을수록 굉장히 좋고 여러분한테 친절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엄청 긴 글도 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글도 한눈에 딱 보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보면 미로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고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 위에서 쳐다보는 사람 정확하게 길이 있어요. 이게 구조를 파악하는 리딩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복 리딩이 있어요, 여러분. 반복 리딩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 한 번 읽어서 다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풋도 잘 안 돼요.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아웃풋은 둘째치고. 그러면 인풋이 되려면 반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너무 감동적이거나 너무 섹시하거나 세 번째 반복할 때 요 세 가지 경우에 우리 뇌로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덜 한다고 뭐 생명에 지장이 있진 않죠. 뭐 사회책이 수학책이 뭐 섹시하고 감동적인가요? 아니죠. 그럼 반복분이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복 리딩을 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반복은 뇌를 속이는 반복법을 씁니다. 뇌에서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반복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챕터가 있다고 칠게요. 1, 2 우리가 시험 범위가 사회가 만약에 대단원 2단원에 목차가 소목차가 6개가 돼 있어요. 또는 5개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읽냐면 1 읽고요. 1 그다음에 1 소제목 보통 보면 한 2단원 정도가 시험 범위죠. 그럼 한 단원씩 그렇게 구조를 나누는 거예요. 1챕터 1, 2, 1챕터 2챕터 그다음에 1, 2, 3
이렇게 읽으면 1챕터가 끝나죠. 3회독이 끝나죠. 그 다음에 2, 3, 4 2회도 2단원이 3회독이 끝나죠. 그 다음에 3, 4, 5 3단원이 끝나죠. 4, 5, 5 이렇게 해서 모두 3회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펜을 그어가며 합니다. 이게 바로 반복 리딩이에요. 여러분 반복 리딩을 한 친구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풋 자체가 달라요. 모국어 리딩으로 했죠. 구조 리딩 했죠. 그다음에 반복 리딩 하죠. 그런데 이 반복 리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전교 1등과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의 차이예요. 반복 리딩을 할 때 반드시 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단원에 도대체 뭐야? 기후와 생활 모습이 목차예요. 2단원이에요. 거기다 기온에 따른 생활 모습, 그 다음에 강수량에 따른 생활 모습, 강설량에 따른 생활 모습이 목차와 학습 목표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기후와 생활 모습이 뭐야? 들어갔죠. 그 다음에 1. 도대체 기온에 따라 생활 모습 어떤 차이가 날까? 도대체를 붙여보는 거예요. 그 소제목과 또는 학습 목표. 여러분 학습 목표가 소제목과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그 두 번째, 그럼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도대체 강수량에 따른 생활 모습 어떻게 차이가 나지?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데서 생활을 할까? 이런 거거든요. 마지막에 도대체 강설량에 따라서 생활 모습이 어떻게 차이가 나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정말 다르게 살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이 방을 만들고 책을 읽거나 선생님 수업을 듣는 사람하고 그냥 열심히 읽는 사람은 끝나고 나서 뭐 읽었어? 그럼 생각이 안 나요. 똑같은 반복 리딩을 했는데 방을 먼저 만들고 반복 리딩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적에도 차이가 나고 아웃풋할 때 아웃풋을 해낼 수 없죠. 시험 때 알았는데 이거 이런 친구들 많죠. 나 이거 알았는데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풋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웃풋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반복 리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 리딩은 시험 공부하거나 집에서 책을 읽거나 또는 여러분이 학교 교과서 말고도 자기계발서나 또는 다른 책들을 읽을 때도 사회과학에 대한 여러분 탐구하는 책들을 읽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챕터로 해도 되고 페이지로 해도 돼요. 이렇게 양쪽 페이지를 딱 피면 이게 1, 다음 페이지 2, 다음 페이지 3. 그럼 시험 범위가 보통 한 단원이 보통 6, 7, 그러니까 12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챕터처럼 이렇게 1, 1, 2, 1, 2, 3, 2, 3, 4, 3, 4, 5, 4, 5, 5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색펜으로 반드시 3회독을 하면 3회독 펜을 이용해서 이 반복 리딩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 리딩 어렵다고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펜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만 되면 여러분은 앞으로 선생님 수업에서든 또는 뭐 유인물을 읽을 때든 어떤 일을 할 때든 또 여러분이 일반 책을 읽을 때도 이게 습관화 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성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또는 집에서 여러분 모국어 리딩 또 구조 리딩, 반복 리딩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사회책도 좋고 수학책도 좋고 국어의 비문학도 좋고요. 네, 어떤 과목이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풋을 바르게 했다면 각 방에 여러 가지 지식을 넣었다면 오랫동안 장기 기억을 하려면 꺼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안 쓰면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식이 썩죠. 그래서 아웃풋의 방법 3가지도 여러분이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죠. 네, 아웃풋 방법 3가지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머릿속으로 아웃풋 정리한다. 손으로 한다. 입으로 한다. 이게 아웃풋 1, 2, 3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머릿속에 정리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교과서를 읽고 있어요. 또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있어요. 무엇이든 책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도대체 기후와 생활 모습이 뭐지? 그러면 그 중에 기온에 따른 생활 모습이 뭐지? 강수량에 따른 생활 모습이 뭐지?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강설량에 따른 생활 모습이 뭐지 하고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정리 단계를 머릿속에 끄집어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이 없이 그냥 수학 공부해야지, 사회 공부해야지 이러고 그냥 책을 읽어요. 그럼 책 읽고 나면 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도 내가 딱 구조 들어가면 안방, 화장실, 거실이 있고 침대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막 섞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나서 뭘 못 찾아요. 오늘 학교에서 수업 어떤 내용 했어요? 그럼 과목도 몰라요 아이들이. 그러면 오늘 사회 했는데요. 사회 뭐 배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인풋도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인풋이 돼 있는 거를 계속 아웃풋으로 꺼내면서 방을 만들어 가면서 선생님 강의를 듣는 거예요. 도대체 기후와 생활 모습 중에 선생님이 지금 도대체 강수량에 따른 생활 모습을 얘기하고 계시네? 그리고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다음에는 강설량 얘기하시겠네?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수업을 듣거나 책을 읽을 때도 이 방을 만들어 놓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머릿속으로 아웃풋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학교 수업이나 책 읽을 때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문클러스라고 대뇌피지라고 연결된 우리 몸 신체 기관을 그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 손이 엄청 커요. 우리 뇌랑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손이 일반적으로 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손이 엄청 크고 그다음에 입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활용하면 쉽게 말하면 손을 활용했을 때 이 아웃풋을 하면 손을 활용해서 내가 인풋했던 것들을 구조적으로 꺼내면 여러분 지식은 완전히 체계화되고 장기 기억화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두개골을 뚫고 나온 대뇌피질. 여러분 두개골 안에 뇌 안에 대뇌피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뇌피질이 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뇌피질의 영향이 내 손을 통해서 지식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활용하셔야 돼요. 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정리해야 되겠죠? 포스트잇 하셔도 되고 노트 하셔도 되고 두딘북이라는 노트 하셔도 되고 일반 코넬 노트 같은 거 활용하셔도 됩니다. 무엇이라든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리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백지 정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기후와 생활 모습, 네, 제목이 있죠. 대제목. 자, 작은 목표에 기온에 따른 강수량에 따른 강설량에 따른 코넬로트 오른쪽 왼쪽 두딘북에 보면 오른쪽 왼쪽에 이 목차가 딱 있어서 누군가가 기후에 따른 생활 모습에 대해서 뭐야? 그럼 벌써 이거 기온에 따라서 추운 지역 더운 지역 강수량에 따라서 강설량에 따라서 딱 설명이 나올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손을 이용한 아웃풋 방법입니다. 아웃풋 방법 중에 세 번째, 여러분이 발을 이용하거나 또는 입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입은 뭐냐면 내가 읽는데 이걸 한번 다 읽었어요. 그러면 소리내서 내가 정리한 걸 읽거나 책을 읽거나 또는 요약 정리한 거 읽거나 또는 유인물을 돌아다니면서 읽을 수 있대요. 그 앉아서 그걸 삼회독하거나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 뇌에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소리내서 자기 혼자 거울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누구 동생이나 누굴 데려다 놓고 근데 항상 동생이나 엄마나 누가 내 대상이 돼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거울을 대고 얘기하거나 저도 지금 이게 렌즈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말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데 나는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워. 그러면 읽는 것을 말로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구조적으로 기후와 생활 모습은 어떻게 강의하듯이 한번 여러분이 해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습관이 들면요 무섭게 구조화됩니다 뇌가. 그래서 여러분 손을 이용하는 이 아웃풋도 중요하고요. 입을 이용하는 아웃풋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풋의 세 가지 방법이 바른 인풋이 바르지 않으면 아웃풋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필기해라 설명해라 하는데 바르지 않은 인풋을 한 상태에서 필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어떻게 꺼내냐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인풋을 바르게 해라. 모국어 리딩, 구조 리딩, 반복 리딩. 그 이후에 꺼내는 작업을 바로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저 아이가 예전에는 10점, 20점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전교 2등이 되고 전교 10등이 되고 이 아이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모두가 이 독해 기술이 기본이 됩니다. 이 독해 기술 이후에 국어는 국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수학은 수학대로 사회학은 사회학대로 공부법이 물론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기본은 바로 이 독해 기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독해 기술. 네. 저희가 독해 기술에 대한 캠프도 많이 하고 그러니 또 주변에서 이런 독해법을 여러분이 충분히 배워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혼자 하기 힘들면 친구랑 모여서도 한번 진행해 보기 바랍니다.